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란 어떠한 정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야. 그러니까 어떠한 정점이 있겠지. 근데 정점이 뭐냐? 정점은 뭐야? 정해져 있는 점이라는 뜻인 거고, 자취는 결국 무슨 뜻이냐? 자취는 어떠한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집합을 자취라고 한다.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뭐라 했어? 한 정점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한 정점이 있겠지. 이 정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이런 식으로 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 R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거리가 같은 점이 있겠지. 거리 같은 점. 이런 식으로 거리가 같은 점들이 있겠지. 이것들의 자취, 이 점들의 집합, 점이 모여서 뭐가 된다? 선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집합. 이 바로 뭐다? 원이다.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지. 따라서 보다 원은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끝이다.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은 어떻게 원의 방정식을 완성시키냐면, 얘네 둘,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원의 방정식이 정의가 되지. 왜냐면 이 거리가 R이라는 거잖아.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x, y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항상 R이 아니고 1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에다가 루트 이 거리,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1이라는 거니까 얘는 둘 다 제곱해주면 x-2의 플러스 y-2의 제곱은 1의 제곱이 될 거고,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지. 중심이 만약에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라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거고, 중심이 -2, -2,-2고 반지름이 4인 원이라면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이 정의가 된다는 거지. 표준형이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리기 쉬운 거. 뭐 표준형은 그냥 이런 거. 이게 바로 표준형인 거고, 일반형은 뭐다? x제곱 y제곱 ax by 플러스 c 이퀄 0. 이 바로 표준형이다. 이퀄 0. 일반형은 뭐라고 했어? 이퀄 0의 형태가 되는 게 일반형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일반형이다. 이 a하고 이 a는 당연히 다른 a겠지. 그냥 우리가 생각할 건 뭐야? 방금까지 원의 방정식에 대해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건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배우고, 원과 원 사이의 관계도 있는데 이거는 수능이 안 나니까 빼고,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부터 보면,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원이 있고 이제 난 직선이 있으면 당연히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접할 때도 있을 거고 두 점에서 만날 때도 있을 거고 아예 안 만나는 경우가 있겠지. 그 두 점 사이의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려면 얘도 결국에는 이 직선도 y = ax 플러스 b로 될 거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어떤 한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한 다음에 위치 관계를 판단하려면 판별식을 써가지고 대입 후 판별식 식으로 바로 계산이 가능해. 근데 만약에 그 판별식이 두 점이 0보다 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고, 0이면 이 한 원과 한 직선이 접한다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아예 만나지 않는다는 거지. 교점이 없다는 거니까. 근데 이 과정을 하기엔 너무 더럽다. 계산이 너무 더럽다는 거지.
이거는 그게 뭐야? 이 원리는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차함수 직선, 뭐 이차함수, 이차함수들도 뭐 대입해서 판별식 같은 방식으로 함수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접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아예 안 만나는지. 근데 계산이 너무 더럽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데, 바로 뭔가 이 반지름과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 게 바로 그 반지름과 원과 그 직선 사이의 거리,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크기를 비교해가지고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있다는 거지. 두 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고 이게 R이고 어떤 한 직선이 있으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R이랑 똑같으면 접하는 거고, R보다 더 크면 만나지 않는다는 거고, R보다 더 작으면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지름과 이 원의 중심과 그 직선 사이의 거리의 대소관계를 이용해가지고 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은 R이 당연히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D보다 두 점에서 만나려면 R이 더 작아야겠지. 접하려면 R하고 D가 같아야 되고, 만나지 않으려면 R보다 D가 R이 더 D가 더 작아야겠지. 그러면 만나지 않으려면 D가 더 커야 되고, 이런 식의 대소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원의 접선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원의 접선을 구할 때에는 보통 두 가지의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 상황은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과 방정식을 구할 때이고, 두 번째 상황은 접점이 주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런 경우다.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자 한다면 뭘 이용한다? 그게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그게 원과 접하는 방정식을 구한다는 거니까, 이 원의 중심과 어떤 그 접점 사이의 거리가 일단 R로 똑같을 거고, 결국엔 이 직선하고 원 중심과의 거리가 R이랑 똑같다는 거지. 똑같을 때가 바로 접하는 경우니까 이거를 이용한다는 거지. 따라서 우린 그게 기울기 m이라는 게 주어졌으면 우린 b만 구하면 되니까, 얘를 일반항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고, 이 두 점 이 점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그 반지름과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b가 R이랑 같다라는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 b의 값을 구하면 된다는 거고, 따라서 구하면 절대값 b는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 따라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하는 거고,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왜냐면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냐면 이건 결국에 뭐야? y절편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접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된 직선과 접하는 얘는 총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첫 번째는 y절편이 양수일 때,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잖아. y절편이 음수일 때. 총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거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거지. y절편이.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그때그때 계산해도 괜찮다. 근데 두 번째 경우는 막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이 점과 이 점이 이 접점 그러면 얘 둘을 잇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수직이 돼야 되겠지. 그냥 원의 성질이 그러니까. 왜냐면 접점과 그 접점과 중심을 이었을 때 수직이 되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게 뭐 이 기울기가 결국엔 뭐 얘는 원점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b야. 그럼 이 직선의 이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될 거고 몇에서 지나가야 돼 a, b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결정할 수 있다 라는 거지. 그리고 얘를 전개하면 x 플러스 b분의 a 제곱 플러스 b 이퀄 y고 b를 곱하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by가 되고 얘 이항하면 ax 플러스 by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는데 이게 결국엔 뭐야? 이 값이 결국엔 뭐야? 아래 제곱인 거잖아. 그러니까 아래 제곱이니까 아래 제곱이니까 이만 정리하면 ax 플러스 by가 아래 제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 접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a 중심이 원점일 때 한 원이 중심이 원점이고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x 이 원점인 중심이 원점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여기 이걸 쉽게 보면 x 곱하기 x 플러스 y 곱하기 y는 r제곱이니까 여기다가 이 접점에 x, y 값을 하나씩 여기다가 a 대입하고 여기다 b 대입한다는 느낌으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다.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외우는 게 좋다 하는 거지. 여기까지.